네, 제3지대 개혁신당이 이제 합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5일에 창당 대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25일이 돼야 결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3지대 정당 개혁신당이 성공을 할 것인가, 앞으로 이제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전직 당 대표 등 이 탈당 세력이 모이면서 일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중량급이기 때문에 이들이 뭉쳤다, 이 점에서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개혁신당에는 4가지가 없고 3가지는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바른 정보, 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저 역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혁정당에는 4가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오롯이 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게 원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 굳건한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대권 주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 즉 한 가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있고 이준석 대표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낙연 대표의 경우는 이미 노정객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태를 따라갈 수 없는 세대라는 거죠. 진중하다, 이런 강점은 있지만 새바람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민주당 이전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앞으로 정치 활동에도 큰 마이너스가 되겠죠. 다음 대선이 3년도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정치를 계속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낙연 대표의 경우는요.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숫자를 얻는다면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번 총선이 끝나는 날 4월 10일이 바로 정계 은퇴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권주자 한 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마 4월 10일이 이분의 정계 은퇴 선언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젊은 주자 이준석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이준석이는 이준석 대표는 올해 나이가 40이기 때문에 출마는 가능합니다. 3년 후면은 43살, 4살 정도 될 거니까요. 출마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이 40대 초반의 정치인이 특별히 이룬 것도 없고, 그렇다고 옛날처럼 민주화 투쟁을 했다거나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한 일이 있다면은 또 그 사람이 갖는 강점이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꼭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박근혜 퀴즈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국회의원 한번 못 해본, 그냥 여의도를 돌아다니는 그런 정치인일 뿐입니다. 집권 여당에서 내부 총질을 했다, 이런 명목으로 쫓겨났잖아요. 물론 쫓겨난 게 좀 짠하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쫓겨났으니까 굉장히 좀 마음 아픈 부분은 있지만, 그건 역시 이분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직 정책 아젠다에서는 미흡하잖아요. 그리고 독특한 것들을 내놓는다고 내놓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차기 정도는 몰라도 차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안철수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또 민주당에게 정말 비난을 엄청나게 퍼부은다거나 이러면서 정치적 이미지도 많이 좀 낮아진 감이 있습니다. 이 젊다는 것, 그리고 진취적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의힘 젊은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많은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되긴 했지만, 그 이후의 행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분이 과연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췄는가, 이 부분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제3지대에는 대권 주자가 없다, 명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4가지가 없다 중에 한 가지, 대권 주자가 없다. 두 번째, 지역 기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대부분 지역 정당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국힘 역시 TK가 지역 기반이고 민주당 역시 호남이 기반입니다. 옛날에 뭐 안철수 제3당이 있었지 않느냐, 국민의당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안철수 역시 호남이 기반이었습니다. 38석의 대부분이 호남이었죠. 물론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다는 점에서 대구 경북 TK가 기반이지 않느냐, 이준석 대표가 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TK, PK는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보고 지지했던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지지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 대구 경북 이건 기반이 아니다. 이번 선거 역시 국민의힘이 그쪽에서 TK의 경우는 싹쓸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PK는 민주당과 나누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이 지역 신문 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광주일보 기사를 보면 대개 호남 출신 인사인 이낙연 대표의 주목은 하지만 개혁신당에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비판의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단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가 당을 쪼갠 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혼자 나오면서 그것이 약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름도 개혁신당이 되고 주요 당직도 개혁신당, 즉 구개혁신당, 기존의 개혁신당에 이준석 당에서 맡게 됨으로써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대표 밑으로 들어간, 즉 흡수통합되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호남에서도 이낙연 대표를 더더욱 지지할 수 없다. 이런 논조가 있는 겁니다. 광주일보 어제자 신문을 봐봐요. 일면에 이낙연, 제목은 이래요. 서울 민심은 민생 해결, 이낙연 신당 횡보의 불쾌. 이게 어제자 광주일보 일면 톱입니다. 지역민들은 그동안 호남을 기반으로 정치 인생을 누려온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승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낙연 대표를 피토한다. 이런 류의 기사가 있습니다. 사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죠. 광주일보 사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낙연 민주당 쪼개기 호남에서 무슨 이익 있나 이렇게 썼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맥락인 거예요. 보수를 표방하는 개혁신당의 흡수통합으로 인해서 이낙연 대표가 주창해온 중도지향의 DJ 정신 계승자라는 이야기를 할 자격조차 잃어버렸다라고 광주일보 사설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역시 마찬가지죠. 개혁신당은 대구 경북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영남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제3지대에 뭉친 개혁신당, 정치 야합으로 끝나선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사설에서 여당 일각에서는 잡탕밥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이준석 지지층의 탈당 행렬도 잇따르고 있다. 개혁신당이 출범 초기의 고비를 어떻게 넘길지가 관심이다. 이러면서 제3자적 입장에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을 영남일보 사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는 관심이 없다. 즉 지역 기반이 없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성공은 담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에서조차 이런 지역 신문들이 사실은 뭐 광주일보, 영남일보만 대체적으로 좀 소개를 했는데 대부분의 신문이 다 그렇게 싣고 있습니다. 저 신문을 쭉 보니까 다 그래요. 뭐 대구 매일 역시, 대구에 있는 그 매일신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논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개혁신당이 6에서 8% 정도에 그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1일과 12일에 조사를 했으니까 이분들이 9일날 우리는 합당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계속해서 뭐 12일날 첫 회의하고 13일날 최고위원 회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11일, 12일에 조사를 해봤어요.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혁신당 지지율이 6%로 빠져버렸어요. 야, 6%라는 게 이전에 이준석 혼자 있을 때도 6%, 이낙연 혼자 있을 때도 6%였어요. 그러면 이게 산수로 보면 두 개가 딱 합쳐지면 12%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서 15%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쪼그라들었습니다. 두 개를 합해놨더니 6%가 됐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응답자의
한 60%에 가까운 응답자가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3지대 정당들이 통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처음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JTBC가 의뢰를 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났다면 앞으로 지지율이 더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아예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계속 그 기존 개혁신당 이준석 당의 당원들이 지금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역시 어떻게 해서 이낙연, 조홍천 뭐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반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아젠다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보수의 국힘 그리고 중도라고 할 수 있는 민주 또 진보라고 하는 정의당 이런 데가 무조건 다 뭉쳐 있는 겁니다. 아무 뭐 생각도 없고 그냥 민주당을 타파해야 돼 국힘을 죽여야 돼 뭐 이러면서 그냥 뭉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식상한 정당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보면 정책 충돌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조차 충돌이 일어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네 가지가 없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것도 네 가지가 다 없으니까 다 없느냐? 또 더 무서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봤어요. 첫 번째, 내부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물론 국힘 출신, 민주 출신, 정의 출신 등등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당으로 뭉쳐서 가기에는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이 전혀 다른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 지금은 뭐 이렇게 합당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분들이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인가. 물론 선거 때까지는 뭐 죽어 지내면서 서로 마음 맞춰준 척 하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불쑥불쑥 갈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정의당 출신 요정 의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정은 주류가 될 수 없다라고 직격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국회의원 지금 사퇴를 했죠. 정의당 비례대표였으니까. 그렇지만 국회의원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 당의 주요 자원입니다. 그 당에서 보면 이 요정 의원이 일을 잘했든 말았든 페미니스트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도 국회의원 출신인데 이분한테 이렇게 직격을 하는 것은 앞으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공관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어요. 나중에 그것은 아니다. 꼭 김종인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다. 이러면서 걷어들이긴 했는데 이런 것들 역시 갈등이라는 거죠. 갈등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을 모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이준석 대표는 자기 정치적 스승이니까 어떻게든 모시고 싶겠죠. 그렇지만 이낙연 대표는 내 위로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칼자루를 잡고 휘두른다면 민주당 계열 모두 다 잘려나갈 텐데 이 부분을 과연 용인할 것인가. 여기에서도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내부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두 번째 꼼수가 있다. 지금 황보승희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무소속으로 있는 의원이죠. 또 양정숙 의원 민주당에서 나와서 무소속으로 있는 의원들입니다. 이 두 의원 모두 다 무리를 일으켜서 당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영입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보조금 확보 또 그리고 기호 3번을 노린 꼼수죠. 이런 지금 꼼수를 개혁신당이 부리고 있는 겁니다. 황보승 의원은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지역구 출마를 전제로 입당을 타진받았다. 그래서 16일 날 만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만간 오늘쯤에는 16일 날 만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오늘쯤에는 개혁신당으로 간다 이런 발표를 하겠죠. 또 무소속 양정숙 의원 이 의원한테도 15일까지 결정을 해서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얘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4명이잖아요. 국회의원이 개혁신당에 모두 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명만 더 보태게 되면 보조금
6억 원 정도를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15일 기준이니까 내일까지예요. 그러면 대부분 오늘 입당 절차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지금 이런 영입이랍시고 무리를 일으키고 당에서 나와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는 의원들을 영입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현실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건 역시 개혁을 앞에 내세운 정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가 내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중에는 어떻게든 영입을 하려고 할 것이고 오후쯤에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허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개혁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세상 일은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성공할 가능성도 없어요.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호남에서 출마한다 해도 당선 못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구 경북으로 간다 한들 국민의힘에 밀립니다. 수도권에서 역시 밀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5, 60석을 이야기하고 있고 30석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에서 우리는 한 석도 못 얻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5, 60석 혹은 30석의 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어. 어디에서 30석을 만들 것인가. 안철수는 호남에서 만들었다니까요. 38석을. 근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다. 이번 선거도 소선거구잖아요. 그러면 호남에서도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대구 경북에서도 한 석도 얻을 수 없어요. 여기는 국힘과 민주가 치열하게 붙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3지대는 제3당은 사실상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허세를 지금 떨고 있는 거죠. 운동장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틈이 없다. 이미 운동장은 넓은데 거기에 꽉 차 있다. 이런 겁니다. 비례대표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미 위성정당 창당했잖아요. 창당준비위원회까지 마쳤잖아요. 그리고 창당 작업을 완벽하게 끝내놓은 상태예요. 민주당 역시 진보연합으로 해서 준위성정당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양쪽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개혁신당도 자기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몇 석은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5, 60석은 아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가 개혁신당 지지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개혁신당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은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또다시 외로운 정치 역정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